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1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농사로 살아왔습니다. 4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게 3,000평의 땅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남편의 이번만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97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1살, 남편 김춘식은 23이었죠. 경주의 작은 농가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없었고 하객도 마을 사람들 몇 분뿐이었어요. 신혼집은 남의 집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 나 꼭 우리 땅 만들 거요. 우리 자식들은 소장농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할 거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첫 해부터 우리는 남의 논을 빌려 소장농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을 챙겨 먹고 밭으로 나가면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985년 드디어 우리는 5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우리 땅이에요. 진짜 우리 땅. 남편이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놀던 양반네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도 500평조차 갖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마을 금고에서 사무보조 일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5년까지 15년간 일했죠. 낮에는 사무실에서 저녁에는 밭에서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땅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1995년 1,500평, 2005년 2,500평, 그리고 2015년 마침내 3,000평.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1986년생으로 지금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딸 수진이는 1989년생으로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들, 그러니까 제 손자는 올해 10살. 수진이 딸, 제 손녀는 8살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손주들 미래야. 민준이 아들 대학 보내고 수진이 딸 결혼도 시키고.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2023년 5월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핸드폰을 자주 보더군요. 여보, 누구 전화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자, 나 오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무슨 친구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서울에서 내려온대.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친구 만나니 좋았어요? 응, 좋았어. 남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들뜬 기색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줄었고 집에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아무 일도 없다니까.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48년을 같이 산 남편입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6월 초 남편이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아, 친구가 경주역에서 만나자고 해서. 또 그 친구예요? 응. 서울서 사업하는 친구인데 좋은 이야기가 있대. 그때였습니다. 제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좋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게 나중에 얘기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밭에 나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녁 8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자, 여기 내 친구 박만수야. 초등학교 동창이라니까. 박만수라는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번쩍번쩍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춘식이 형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웃음이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형수님. 저 이따 약속이 있어서 형님하고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두 사람은 마당 한쪽으로 가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형님, 이번 기회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지방 땅값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떡해. 형님,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땅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6개월만 있으면 2배로 불어납니다. 정말 제가 형님한테 거짓말하겠어요? 우리 동창이잖아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출, 투자, 2배. 이런 말들은 우리 같은 농사꾼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었습니다. 박만수가 떠난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무슨 얘기한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대출 얘기 들었어요. 우리 땅 담보로 대출 받는다고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자,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거래. 만수가 그러는데 서울의 큰손들이 지방 땅 엄청 사들인데 우리도 이번에 한번.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40년 모은 땅인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미쳤어요? 왜 그래? 투자인데 6개월만 있으면. 투자요? 여보, 정신 차려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왜 남한테 알려줘요? 당신은 너무 겁이 많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손주들 뭘 해줄 건데? 이번 한 번만 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이번 한 번만.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저는 남편을 믿어보려 했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4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내 말을 안 들을까? 하지만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6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깜짝이야. 화장실 가려고.
하지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린 도장함을요. 여보,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도장 왜 꺼내요? 새벽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도장함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게 내일 등기부등본 떼러 가려고. 거짓말.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의심하지 마.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농협. 왜요? 용무 좀 볼 게 있어서. 그날 남편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일을 저지른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농협 갔다 왔다니까. 농협에서 뭐 했는데요? 서류 좀 처리하고. 무슨 서류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 뒤 남편의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우연히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3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이 황급히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보지 마. 3억이요? 어디서 이런 돈이?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농협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최근에 무슨 대출 받은 거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월 15일자로 3억 원 담보 대출이 실행됐네요. 담보가 뭔가요? 경주시 소재 농지 3,000평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마당에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우리 땅 담보로 대출 받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해요. 3억을 대출 받았다면서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40년을 모은 땅인데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자. 미안해. 하지만 이건 투자야. 6개월만 있으면. 투자요?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만수한테 줬어. 뭐라고요? 그 박만수라는 사람한테 전부 줬어. 투자하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자, 걱정하지 마. 6개월만 있으면 6억이 돼. 그럼 우리 6억이요? 여보, 정신 차려요. 그게 말이 돼요? 6개월 만에 돈이 2배가 된다고요? 만수가 그랬어. 확실하대. 확실하다고요? 여보, 우리 그 사람 얼굴도 처음 본 사람이에요. 50년 만에 나타난 사람한테 3억을 준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박만수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없었고 주소도 몰랐어요. 남편도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었는데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만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만수 찾으러 가야 돼.
저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박만수가 알려준 서울 주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사무실뿐이었죠.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박만수라고 부동산 하는 사람 있었나요? 아, 그 사람. 한 달 전에 사라졌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아, 네. 사기꾼이었나 봐요. 경찰도 찾고 있대요. 그날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경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정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8월이 되자 농협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내라는 전화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끄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추수를 해서 쌀을 팔아도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9월, 10월이 지났습니다. 농협에서 독촉 전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가을 하늘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김춘식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농협 자산관리팀입니다. 대출 연체 건으로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23년 6월 15일자 담보 대출 3억 원, 4개월째 이자 연체 중이십니다. 오늘부로 담보 토지를 압류 집행합니다. 압류요. 네, 2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시면 토지는 경매로 넘어갑니다. 제 손에서 고추 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여보, 농협에서 우리 땅 압류한대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에 서명해 주십시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40년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원금 3억과 연체 이자 600만 원, 총 3억 600만 원을 2주 안에 갚으시면 됩니다. 3억.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이 서명을 했습니다. 차가 떠난 뒤 마당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당신, 이제 어떡하려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정자,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요. 제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 손주들은, 우리 노후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요? 서울. 일자리 좀 알아볼게.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도망치는 거였어요. 여보, 미안해, 정자. 정말 미안해. 새벽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 집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밭에 나갔습니다.
이제 곧 남의 땅이 될 밭이었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3,000평의 밭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어느 날 오랜 친구 순임이가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순임이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69년을 알고 지낸 친구죠. 순임아, 순임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임아. 나 이제 어떡해. 순임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온 뒤 순임이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땅은 잃어도 손은 남았잖아. 손,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포기하지 마. 하지만 정자야, 일단 움직여봐. 밭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순임이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맞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 공동 텃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텃밭이었어요.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배추도 심었습니다. 일을 하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내가 좋은 소식 하나 들었어. 무슨 소식? 너 남편이 박만수한테 돈 보낸 계좌 있잖아. 그 계좌가 아직 살아있대. 네, 수님이 남편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들었대. 그 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있다고. 정말요? 응, 많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한번 알아봐.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만수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계좌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자 씨, 박만수의 계좌를 추적했는데요. 다른 계좌로 일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5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3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동의 없이 한 거래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박만수는 이미 사기죄로 수배 중이었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만수에게서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대출도 제 동의 없이 이뤄진 거라 일부 책임이 감면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억 5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땅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2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했습니다. 40년의 땅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은 5천만 원으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순임이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모았습니다. 이모님들, 우리 함께 협동조합 만들어요. 협동조합? 네, 텃밭 협동조합이요. 우리가 직접 농사 짓고 직거래로 팔아요. 그게 될까? 해봐야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10명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1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공동 텃밭을 확장했습니다.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서 500평 정도 되는 땅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배추, 무.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일이 더디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모두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가끔은 울기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상추가 탐스럽게 자랐어요. 우리는 상추를 수확해서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정자야, 우리 시식 행사 해보자. 시식. 응, 사람들한테 직접 먹여봐. 맛있으면 사갈 거야. 우리는 쌈장과 함께 상추를 시식으로 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싱싱한데? 맛있어요. 얼마예요? 그날 우리는 가져온 상추를 전부 팔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할머니들이 키운 유기농 채소라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6월 우리 협동조합은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름은 정자 텃밭 협동농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우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만든 희망, 정자 텃밭 협동농원. 기사가 나간 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읍내 식당에서도 학교 급식에서도 우리 채소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2024년 10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자,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몸도 많이 마른 것 같았어요. 여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자, 나 돌아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왔어요?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동안 서울에서 일용직 일하면서 매일 너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자,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빚만 남았어. 하지만 돌아왔어. 용서해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요. 정자, 일어나라고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한테 미안했었어요.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 당신이 떠난 뒤에 깨달았어요. 땅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나는 나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요. 저는 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예요. 3,000평은 사라졌지만 나는 새로운 500평을 일궜어요. 남편이 밭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계. 정자 텃밭 협동농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11명이 함께 만든 거예요. 그때 밭 입구에서 방송국 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다시 취재를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기 한정자 씨 계세요. 기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자, 너가 이렇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혼자. 남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대신,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정자, 땅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손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날 이후 남편은 협동농원에서 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남편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다들 제 사정을 아셨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누구보다 늦게 들어갔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어르신들도 하나둘 남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춘식이, 그 무거운 거 내가 들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남편은 허리를 다칠까봐 무거운 짐은 전부 혼자 날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우리 협동농원은 지역 우수 농업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에서 시상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시장님이 상패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정자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주님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르신들도 박수를 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남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68세입니다. 1년 전 40년 동안 모은 땅을 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땅이 사라져도 제 손은 남아있다는 거요. 제 마음은 남아있다는 거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잃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객석에서 몇몇 분들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손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자,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요. 2025년 11월 지금. 저는 오늘도 밭에 나갑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남편도 함께 일어나 밭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손길에서 서로의 마음을 느낍니다. 해가 뜨면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정자야, 오늘 배추 수확이지? 네, 이모님. 오늘 학교 급식 납품해야 해요. 그래. 우리 얼른 시작하자. 우리는 함께 배추를 수확합니다.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3,000평은 사라졌지만 저는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생겼고 삶의 의미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도 고생했어요. 간단한 저녁을 먹고 우리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별이 참 많습니다. 정자, 왜요? 고마워.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이제 늙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후회 없이 살아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모든 걸 잃었을 때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구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수님이도 어르신들도 함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수확합니다. 혹시 저처럼 모든 걸 이루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손이 있고 마음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자신을 그리고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도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